어떻게 하면 작가님들의 작업 관호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진짜 계속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설득당하고 있어 지금? 신기한데. 만약에 진짜 상용화가 되면 웹툰 작업하는 고통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은? 그러니까 거의 저번 업무로그가 1월이었는데 지금 4월 10일 날 그간에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곰여우 스튜디오 창업하고 나서 2D, 3D 웹툰 소재, 웹툰 작업하시는 작가님들한테 작업을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는 소스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엑스트라 브러쉬나 뭐 장신구 브러쉬나 3D 포즈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펀딩으로 팔고 플랫폼에다가 등록해서 팔고 막 그런 식으로 스튜디오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소스 상품들을 막 무한정 제공하는 어떤 마치 넷플릭스 마냥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양질의 그런 소스를 막 엄청나게 제공을 해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런 것까지 갔었거든요. 되게 딥하게. 근데 그런 소스 상품들은 좀 부수적인 작가님들의 관호동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도우미 역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작가님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웹툰 작가였을 때 작업하면서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웠는지를 막 정리를 쫙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되게 고통스럽다고 느꼈어요. 평균으로 요즘은 조금 컷수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프로 작가님들은 막 80컷씩 이상 이렇게 쳐내니까 한 회차당 컷마다 캐릭터가 나오고 컷마다 메인 캐릭터, 그러니까 예쁘게 잘 그려야 되는 주인공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닌 것들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 모든 컷에 힘을 쏟아야 되는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계속 그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캐릭터만 유독 힘들지? 하고 돌아보니까 배경 같은 경우는 3D로 거의 다 대체가 됐거든요. 손으로 막 그리는 작가님들은 많지 않고 3D 배경을 구매해서 각도별로 놓고서 캡처 해가지고 컷 안에다가 배경을 넣고 이제 후작업 같이 리터치를 해서 그림처럼 보이게끔 배경 그림 노동에서 약간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3D 배경 시장이 점점 커졌고 그럼 3D로 캐릭터도 대체할 수가 없나? 왜 캐릭터는 3D로 대체가 안 되지? 막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3D 캐릭터가 있으면 내 작업 노동이 확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실제로 작가였을 때 알아봤어요. 얼마인지. 주문 제작 같은 거 하려면 얼마인지 이런 걸 찾아보고 온전히 내 캐릭터로 쓰려면 저작권까지 다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업계 평균상 막 2배, 3배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저작권까지 다 매절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웬만하면은 사실 잘 안 파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고 어쨌든 알아보니까 막 최소 200, 300 퀄리티에 따라서 막 600만 원까지 육박하는 거예요.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이럴 수가. 내 메인 캐릭터 가격만 해도 막 1000만 원이 훅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없나 보다. 3D 배경은 그림체를 타지도 않고 어쨌든 그냥 이런 카페 분위기나 아니면 아파트 분위기나 이런 학교 배경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여러 작가님들이 중복해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같은 촬영 장소에서 찍어도 전혀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배경은 3D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전환도 되게 빠르게 일어나는데 3D는 이런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작가였을 때는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일일이 손으로 다 그리다가 결국 골병이 나서 작품 활동을 멈추게 됐는데 스튜디오를 하나 차리고 나서 큰 단위로 도전들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나? 너무 3D 프로그램이 배우기 어렵고 프로그램도 무겁고 막 이렇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간소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순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3D도 사실 전문가처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캐릭터는 3D로 만들어 본 적도 없고 3D 배경만 조금 만지작거리면서 다뤘던 거지. 그러면 대표자가 그런 내부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4월부터 3D를 배우러 갑니다. 기초를 조금
탄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들던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결심을 하고서 그래 이 방향대로 가면은 진짜 관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계속 뒷국무니에서 계속 고민이 되는 게 과연 작가님들이 3D 캐릭터를 원할까? 그런 게 계속 고민은 되더라고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만화를 그리는 걸 즐거워하고 그게 행복해서 만화가가 되신 분들인데 그거를 어떤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완벽히 대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 외형은 3D로 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캐릭터의 표정이나 뭐 흩날리는 머리카락 뭐 이런 어떤 디테일적인 거는 이제 다 손으로 그리고 기본 뼈대 외형을 3D로 조금 대신해서 작업 효율을 엄청 높이고 조금 작업 시간도 많이 단축하는 거를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작가님들이 그걸 원할까? 약간 그런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요즘 카툰 렌더링 기법이나 이제 3D 애니메이션계에서도 손으로 그린 것 같은 어떤 기법들이 막 이렇게 막 각광받기 시작했잖아요. 막 웹툰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3D라고? 전혀 모르겠는데 수준으로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퀄리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 버추얼 맞아요. 버추얼 유튜버들이 선호하시는 어떤 그거를 애니메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스타일의 3D? 거의 그림과 완전 흡사하게 한 95% 이상 같게 이런 기법으로 3D 캐릭터를 만드는 어떤 기초 과정을 학원에 가서 배우고자 4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3D 캐릭터를 뽑고 이거를 작가님들끼리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약간의 리터치랑 후작업만 더해서 이제 캐릭터 표정만 그려가지고 한 컷을 쉽게 완성하는 거죠. 우와. 어때요? 설득 당하고 있어 지금? 신기한데 그런 생각을 한 적 있거든요. 요새는 블렌더나 이런 3D 툴, 무료 툴이 잘 되어 있으니까 광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예쁜 캐릭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각도별로 막 조명별로 막 다르게 연출하는 게 그냥 그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쵸. 돌려 쓰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되게 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3D에 대한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맞아. 그거를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이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한 60화가 시즌 1 정도라고 감안했을 때 한 100화 정도까지는 약간 연재를 보장하는 플랫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100화에 곱하기 80컷을 손으로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아작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몸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다 몸이 너무 아파서 장기 휴재 들어가신다고 트위터에 있는 글들 보고서 너무 마음에 안 좋고 어떤 분은 너무 안 좋아서 수술하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이런 3D 캐릭터를 한 번 만들어 내오면 걔를 가지고 나머지 시즌 한두 개는 쭉 그걸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클튜에 있는 그런 기본 참고용 그 얼굴 없고 그 3D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3D 콘티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실제 웹툰 원고 작업할 때 그것도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손으로만 그리다가 갑자기 3D를 만지려니까 더 오래 걸리고 귀찮고 막 이랬었는데 관절을 움직이는 노하우를 조금 찾고 나니까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는 그런 자세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를 한번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언제든지 불러와서 각도별로 계속 앵글별로 막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이렇게 어려운 앵글까지 다 그냥 돌려가면서 캡처 떠가지고 콘티 안에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포즈 소스들이 되게 많아질수록 내가 작업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적응하고 포즈 소스들을 계속 데이터를 쌓을수록 점점 콘티를 그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다가 모든 작가님들이 본인의 주인공 디자인으로 된 3D 캐릭터가 있고 저희가 새로 개발한 뭐 프로그램 안에서 막 수만 가지 포즈 데이터를 다 제공한다고 하면 포즈를 일일이 조작하는 어떤 수고도 점점 줄어들 테고 그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작업 공정이 만약에 진짜 상용화가 되면 웹툰 작업하는 그 고통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은? 손으로 그렸을 때는 그 전에 썼던 데이터들을 불러왔을 때 다 다시 그리다든지 전에 썼던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없는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D로 만들면 정말 좋지 않을까. 뭔가 그림 자체를 대신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 포즈를 3D화 해주는 거니까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D로 전환해서 만든 거를 약간의 리터치만 해서 컷 안에다가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쓰는 거는 배경은 이미 다 대체가 될 정도로 작가님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던 기술이어서 사실 3D라는 어떤 기술이 그거를 접목했을 때 다 그려준다는 게 아니라 약간 기본 베이스는 내가 디자인한 내 3D 캐릭터로 하고 그 위에 내가 그리고 싶은 만큼만 더 후작업을 해서 리터치를 해가지고 끝내는 거죠. 이게 약간 그림 그리는 사람의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어. 이 백지에서 캐릭터 하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겠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그런 백지 상태에서 이미지를 그려내기까지 많은 공이 필요한데 웹툰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맞아. 좀 더 자기의 개성이나 연출이나 스타일에 집중할 수 있겠다. 좀 어려운 포즈라도 내가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고 오히려 맞아요. 연출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계속 쉽게 그릴 수 있는 포즈로만 연출을 짜게 되니까 이건 그림러적인 정말 중요한 피드백이었다. 맞아. 그래서 좀 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뭐 머리카락 표현이라든가 그런 표현들은 자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작가님들마다 활용하는 어떤 뭐랄까 활용도가 되게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뭔가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딱 콘티까지로만 참고용으로만 딱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3D로 되어 있는 어떤 다양한 소품이나 의상, 뭐 파츠나 막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상상만 하면 되게 무궁무진한 어떤 것들이 막 펼쳐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컷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막 파가지고 진짜 막 약간 장인 정신의 어떤 그런 걸 한 컷 안에 표현하는 것에 관심사가 있다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보는 어떤 시나리오, 이야기 그리고 이제 컷 연출 그런 화면 연출을 조금 더 독특하게 조금 더 몰입감 있게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법 없나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거에 더 공을 많이 들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림적인 어떤 영역보다 연출 아니면 시나리오 쪽에 더 관심이 있는 성향의 작가여서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동료 작가님께 여쭤봤었어요. 이런 3D 기술이 만약에 생긴다면 써보실 의향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은 되게 나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있어도 안 쓸 것 같다고 대답을 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마다 다 케바케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진짜 현업자여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툴 자체가. 로망이 있으셨다가 아 이게 현실이구나. 맞아. 진짜 웹툰 작가라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툴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 클립 스튜디오라는 포토샵이라는 툴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능을 단순히 그림판처럼 그림만 그리느냐 아니면은 뭐 3D 에셋을 불러와서 그 위에다가 뭘 하거나 좀 더 다양한 툴을 쓰느냐 그거는 진짜 개인의 그 성향 차이라서 맞아. 기본적인 기능만 쓰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면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그림체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만화 스타일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어떤 브러쉬 소재라든가 엑스트라 소재라든가 소스를 쓸 수 없는 진짜 그냥 손맛으로 그린 그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냥 작가로서 좋아했던 어떤 영역의 예술이 있고 그 업계에 실제로 가보고 나서 아 이건 내가 죽겠구나 막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디벨롭을 한 다음에 가지고 온 아이디어랑 너무 상반된 영역의 예술이어가지고 곰요 스튜디오를 만들고 작가님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어 아니면 이런 기술을 만들겠어 라고 했지만 그거를 안 쓰겠다고 결심한 작가님들의 마음을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 그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분들 되게 존경하고 이 업계를 다 내가 뭐 독식하겠어 다 먹겠어 막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10명 중에 한 분이라도 그냥 저랑 비슷한 입장인데 만화는 계속 그리고 싶은데 몸이 너무 갈려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 어떤 그런 걸 좀 도울 수 있는 작업 툴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씩 도움을 받는 거죠. 디지털 페인팅이 생겼다고 해서 순수 미술이 없어진 게 아닌 것처럼. 그쵸, 맞아요. 디지털 페인팅에서 이제 툴 활용한 페인팅과 이제 순수 작업 이렇게 맞아. 또 갈리는 거죠. 약간 붕당 전치처럼. 그쵸. 애니메이션도 2D 애니메이션 지브리에서 만든 그런 진짜 사람이 그린 것 같은 그런 2D 애니메이션 남아있고 디즈니에서 만드는 그런 3D 애니메이션 장르가 아예 나뉜 것처럼 웹툰도 좀 그렇게 나뉘지 않을까 뭔가 미래에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직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산업이 있어요.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글로벌로 생각하면 진짜 아직 멀었어요. 태동기예요. 지금 웹툰 산업은. 국내에서만 막 레드오션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밌을 것 같아. 미래가 앞으로 한 10년 뒤쯤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